최근 야구 팬들 사이에 추강 대업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축구, 농구, 배구, 풋볼 등 모든 스포츠에도 이런 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강 대업은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을 뜻하고, 즉 한국인 타자 중에 실력 순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순서라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야구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 말의 시작 시기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짐작해보자면 강정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수준급 타격 성적을 보여주며 음주운전 추돌 후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2016년 말, 이대호는 메이저리그에서 근근히 버티다가 후반기 성적이 무너지며 재계약이 힘들어졌고 KBO에 1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컴백했고, 바로 다음 시즌인 2017 시즌이 끝나고 이승엽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 시기 즈음에 추강 대업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인 타자 순위를 정했을 때 추강 대업 순위가 맞을까요? 세계적으로 야구 리그는 각 나라마다 있지만 대부분 아마추어 리그이고, 미국, 한국, 일본을 제외하면 프로야구 규모가 큰 나라가 없습니다. 참고로 세 나라를 제외해도 대만, 호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캐나다, 네덜란드 등 선수들 연봉이 그다지 높지 않은 리그들이 있고, 빅리그라고 불리는 메이저리그 선수들 및 한국, 일본 프로야구 2군 선수들이 겨울에 참여하는 리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야구 선수라 하면 고액 연봉을 받으며 기량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가장 많은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입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메이저리그, 한국 야구, 일본 야구는 실력 차이가 아니라 적응력 차이다 라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마이크 트라웃이 야나기타 유키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다 2010년대부터 2020년대인 지금 각자 리그에서 최고 타격 성적을 보여주며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트라웃과 야나기타가 동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가지 않은 야나기타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트라웃과 실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야구팬 모두가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1940년생 70년대 야구 선수라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한국 실업야구 리그 홈런왕 김웅용과 메이저리그 통산 2360경기 출장, 홈런 475개, 홈런 타이틀 2회를 기록한 윌리 스타제를 동급으로 두지 않습니다. 김웅용이 추억을 줬고 한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집어치우고, 단순히 실력만 봤을 때 각자 리그에서 홈런왕이었다고 김웅용과 스타젤이 같은 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기량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는 선수들은 평균적으로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보다 기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통계가 나와 있고, 그 통계를 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국인 타자를 평가할 때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한국 야구리그에서 1위였어도 일본 프로야구에서 평균 미만이었으면 냉정하게 일본 프로야구 평균 미만 선수라고 여겨야 합니다. 한국 야구 선수들이 모두 박살나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메이저리그에 가서 평균 미만이었으면 그건 메이저리그 평균 미만 선수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메이저리그는 선수층이 두텁고 어리고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매년 나와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시 그럴 것이고, 대만, 호주, 멕시코와 비교하면 한국 프로야구 역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시 말해 상위 레벨 리그일수록 선수층이 두텁고 경쟁이 치열해 평균 미만인 선수들이 다른 선수로 대체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김용희는 2008년 한국 야구리그에 데뷔해서 13년을 선수 생활했고, 통산 878경기 2012타석 동안 홈런 9개, OPS 0.663, 조정 WRC 74.3을 기록했습니다. 타격 성적은 리그 평균 미만 중에서도 미만입니다. 하지만 김용희가 대만, 멕시칸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 한국에서 기록한 조정 WRC 74.3보다는 높은 숫자였을 것이고, 대만에서는 평균 이상 활약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수준이 더 낮은 호주 야구리그에서 뛰었다면 리그 탑클래스 성적을 기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간혹 김용희가 실제로 대만이나 호주에서 선수 생활 안 해봐서 모른다, 대만이나 호주 갔으면 1년 만에 개처발리고 질질 짜면서 한국으로 복귀했을 것이다, 야구에 만약은 없다면서 완강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완강하면 이런 비교 자체를 안 하면 됩니다. 얘기가 많이 돌았지만 결론은 최상위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오래 버틴 사람,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짧게 버틴 사람,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오래 버틴 사람, 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짧게 버틴 사람, 이렇게 네 항목을 두고 그 다음 레벨인 일본 프로야구, 그 다음 레벨인 한국 프로야구도 같은 항목으로 놓고 비교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4명을 비교할 때 추강 대업 순서가 맞습니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16년 1652경기 7157타석,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34.6을 기록했고, 메이저리그 16년 경력에 승리 기여도가 30이 넘는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
레전드와 비교할 대상조차 안 되는 높은 레벨인 선수입니다. 그 다음은 강정호. 4시즌이지만 풀타임 3시즌 297경기 홈런 46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5.5로 승리 기여도, 경기 출장, 홈런 모두 추신수에 이어서 한국인 야수 통산 2위, 그리고 2015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165경기 619타석 홈런 32개, 출루율 3할 6푼 1위, 장타율 0.525, 조정 WRC 141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조정 WRC 공동 14위를 했습니다. 이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전성기가 지났고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스 성적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했지만 적어도 전성기였던 2015년, 2016년만큼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대단한 타자이자 내야수였습니다. 3위는 이대호. 한 시즌 140경기 홈런 14개,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0.14, 메이저리그 한 시즌의 성적도 평균 정도지만 이대호보다 타격 성적이 좋은 한국인 타자가 5명도 채 안됩니다. 4위 이승엽은 메이저리그 출장 0경기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추신수는 물론 강정호의 통산 성적 및 전성기 성적에 도전할 만한 한국인 선수가 현재까지 김하성 하나밖에 없고 그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현실을 보면 강정호 레벨만으로도 충분히 한국 프로야구 레전드들을 뛰어넘는 타격 성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대호랑 이승엽은 논란의 여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승엽의 팬들 그리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삼성의 레전드이자 KBO 레전드인 이승엽이 무조건 이대호보다는 앞선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대호 3위, 이승엽 4위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성적은 이승엽이 이대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승엽은 KBO 통산 1906경기를 출장해 KBO 역사상 득점, 타점, 홈런, 2루타 등 타격 성적 통산 1위, 조정 WRC 150.4를 기록해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이 최전성 기였던 2004년부터 8시즌을 한국에서 뛰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이대호는 1715경기 조정 WRC 141.7을 기록, 지난 2시즌은 전성기가 아예 꺾여버린 성적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은퇴 전까지 이 추세대로라면 이승엽 기록을 넘기는 힘듭니다. 둘의 전성기 성적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승엽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900경기 4090타석 동안 조정 WRC 177.4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1500타석 이상 기록한 타자 중에 1위였습니다. 2위인 심정수는 161.7을 기록했습니다. 이승엽은 전성기 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한국 야구 1인자였습니다. 이대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758경기 3211타석 동안 조정 WRC 172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1500타석 이상 기록한 타자 중에 1위였습니다. 2위인 김태균은 159.1을 기록했습니다. 이대호 역시 이승엽만큼이나 전성기 기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 야구 1인자였습니다. 리그 평균 대비 성적은 이승엽이 더 좋았습니다. 한국 야구 성적 차이가 너무 커서 추강 대업이 아니라 추강 엽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104경기, 그것도 우투수 상대로는 평균 미만인 플래툰에 가까운 타자였던 이대호 커리어가 이승엽의 KBO 통산 성적을 넘을 만큼 대단한 건 아닙니다. 추강 엽대가 맞을 것 같지만 둘의 전성기였던 일본 프로야구 성적은 이대호가 이승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승엽과 이대호의 일본 프로야구 통산 성적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승엽은 797경기 2969타석, 홈런 159개, 볼넷 252개, 삼진 661개, 출루율 3할 2푼 4리, 장타율 0.494, OPS 0.818을 기록했습니다. 이대호는 570경기 2403타석, 홈런 98개, 볼넷 236개, 삼진 371개, 출루율 3할 7푼, 장타율 0.486, OPS 0.857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장타율은 이승엽이 높으니까 장타력, 홈런은 이승엽이 우위, 이대호는 볼넷 삼진 비율이 더 좋으니까 컨택과 성구하는 이대호가 우위, 이승엽은 홈런 타자고 이대호는 중장거리형 타자니까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닌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생각입니다. 이승엽은 타고 투저 시대였고 이대호는 투고 타저 시대였습니다. 이대호가 1루수 베스트 9을 수상했던 2012 시즌 퍼시픽 리그 기록은 864경기, 홈런 427개, OPS 0.658이었고 이승엽의 일본 프로야구 8시즌 중 유일하게 연봉값을 하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2006년 센트럴 리그 기록은 876경기, 홈런 821개, OPS 0.715였습니다. 리그 평균 장타율 차이가 0.05입니다. 리그 장타율 0.05 차이는 어느 정도냐면 리그에서 30홈런 이상 기록자가 박병호 1명, 홈런 25개 이상 기록자가 4명이었던 2019년 리그 장타율이 0.384, 30홈런 이상 기록자가 7명, 홈런 25개 이상 기록자가 14명이 나왔던 2016년이 0.437이었습니다. 최정은 2016년 홈런
홈런 40개로 1위, 2019년 홈런 29개로 2위를 했습니다. 리그 평균 장타율 0.05 차이는 생각보다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적만 가지고 1차원적인 판단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구에서는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것이 발전했고, 세이버 매트릭스는 리그 평균값을 조정합니다. 이승엽의 일본 프로야구 8시즌 통산 조정 장타율은 122, 이대호의 조정 장타율은 132가 나왔습니다. 리그 평균 대비 장타율 차이가 10이나 높은 선수인 이대호는 중장거리형 컨택형 타자고, 이승엽은 홈런 타자, 장거리 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야구를 조금이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헛소리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승엽은 홈런 숫자가 이대호보다 많으니 이승엽이 상대적으로 홈런 타자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리그 평균 대비 타석당 홈런 비율은 이승엽이 216, 이대호는 228을 기록했습니다. 타석당 홈런 비율도 리그 평균값을 조정하면 이대호가 이승엽보다 좋았습니다. 즉 이대호는 이승엽보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홈런도 잘 치고 성구안도 좋아서 본래 삼진 비율도 훨씬 좋고 컨택 능력도 받쳐줘서 타율도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WRC는 이대호가 4시즌 통산 150, 이승엽은 121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이대호는 4년 내내 조정 WRC 150에 가까운 숫자를 유지했고, 이승엽은 2006년 한 번 빼고는 조정 WRC 120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하던 타자였습니다. 이대호의 커리어 로우가 이승엽의 평균값보다 높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기준으로 하면 이승엽은 그나마 홈런 치는 능력은 이대호 정도 됐던 볼넷이 적고 삼진이 많은 붕붕이 타자였습니다. 일본 프로야구가 KBO보다 리그 레벨이 높은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한 이대호도 일본 프로야구 진출 직전인 2010년, 2011년 두 시즌 조정 WRC 186을 기록했고, 2위 최영우 160.9와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내며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했습니다. 팀 내 중심 타자, 리그 상위권 타자로 활약했지만 KBO 시절만큼 압도적인 1위는 아니었습니다. 레벨이 높은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승엽은 쫓겨나듯 커리어를 마무리했지만 이대호는 가장 최전성기일 때 메이저리그로 떠났습니다. 즉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이 4명으로 순위를 매기면 추강 대업이 맞습니다. 개인적인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리그 레벨과 통산 타격 성적을 보면 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이 4명을 빼고 다른 후보는 아예 없을까요?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한국인 야수 승리기여도 순위를 보면 1위 추신수, 2위 강정호, 3위 최지만, 4위 최희섭, 5위 이대호입니다. 이대호의 승리기여도는 0.14, 즉 메이저리그 140년 역사상 한국인 야수가 메이저리그에서 0을 넘는 양수 승리기여도를 기록한 사람이 총 5명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최희섭, 최지만 중에 일단 최지만은 탈락입니다. 2014년 금지 약물인 메탄디에논 복용 전력이 있어서 약쟁이로 분류가 됐습니다. 약쟁이는 아무리 잘해도 순위 경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최희섭은 2004년, 2005년 2년 연속 시즌 홈런 15개를 기록하기도 했고, 통산 363경기 1086타석 동안 홈런 40개, 볼넷 141개, 삼진 262개, 조정 OPS 106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메이저리그와 한국 프로야구 수준 차이를 감안한 순위라면 최희섭이 3위가 되고 추강 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인 타자 커리어를 평가하는 순위에선 다릅니다. 최희섭은 2006년 트리플 A에서 OPS 0.708을 기록했고, 2007년까지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KBO로 넘어옵니다. 즉 메이저리그 경력만 생각했을 때는 이대호, 이승엽보다 잘했던 건 맞지만 부상 이후에 트리플 A에서 마저도 평균 이하로 내려갔던 점, 그리고 그 후 한국 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지만 최상위 성적도 아니고 통산 634경기밖에 출장하지 않고 은퇴한 점을 고려하면 2004년, 2005년 두 시즌 성적이 한국 야구 역사에 손꼽히는 타격 성적일지라도 이 순위에 끼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희섭은 우투수 위주로 상대하는 플래툰 타자였습니다. 당시 일본 프로야구에서 상위권 타자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으로 출장해 최희섭의 2004년, 2005년 두 시즌 플래툰 성적보다 약간 안 좋았습니다. 즉 최희섭이 좌투수까지 상대했다면 성적은 일본 프로야구 상위권 타자 수준과 비슷했거나 오히려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2년 정도 리그 평균보다 좋은 성적, 그것도 우투수 전문 출장 기록으로 이대호, 이승엽의 10년 넘는 전성기 기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최희섭 정도 성적으로는 일본 프로야구만 가더라도 이대호만큼 할 것이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수준은 2000년도 초중반에도 상당히 높았고 이대호의 일본 프로야구 성적이 그만큼 좋기도 합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1위 백인천, 2위 이대호, 3위 이승엽, 4위 이종범, 5위 김태균, 6위 이병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병규가 통산 265경기 1063타석 동안 승리기여도 0.1을 기록했는데 일본 프로야구 85년 동안 한국에서 야구를 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타자 중에 승리기여도 0을 넘긴 타자가 딱 6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일본 프로야구 한국인 야수 통산 승리기여도 4위는 이종범, 5위는 김태균인데 KBO 통산 승리기여도 4위 김태균, 5위가
2위가 이종범입니다. 여러 포지션을 소화했고 수비력도 출중했던 이종범이 승리 기여도는 김태균보다 좋고 김태균은 타격 성적 하나만큼은 이종범보다 좋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종범은 일본 프로야구 성적도 KBO 성적도 이승엽에게 밀립니다. 일본 프로야구로 보면 이대호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KBO에서는 타격 성적은 이대호가 이종범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백인천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실업 야구팀을 거쳐서 일본 프로야구에 입단해 한국에서 야구를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 야수입니다. 일본 프로야구 통산 19시즌 1969경기 조정 WRC 112 승리기여도 28.3을 기록했고 원조 한국 야구 선수 레전드입니다. 그러나 백인천은 1981년을 마지막으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은퇴했습니다. 이대호, 이승엽과 시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일본 프로야구는 70년대에도 트리플 A에 가까워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리그였지만 2000년대 이후랑 비교하면 트리플 A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확실히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조정 WRC 112는 이승엽 121, 이대호 150보다 낮은 숫자입니다. 19년 1969경기를 출장할 정도로 일본 프로야구 역사에서 한국인 야구 선수가 깰 수 없는 기록을 남겼지만 타격 성적과 수준 차이를 감안하면 이대호, 이승엽보다는 한 수 아래, 커리어 하이를 비교하면 이대호보다 한 수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대호가 일본 프로야구 역사에서 한국인 타자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보면 KBO 전체 승리 기여도 1위 양준혁, 2위 이승엽, 3위 최정, 4위 김태균, 5위 이종범입니다. 김태균과 이종범은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아무튼 둘 다 이승엽을 넘어서긴 힘듭니다. 최정과 양준혁은 KBO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고 해외 야구리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엽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최정은 2021년이 지나면 승리 기여도 통산 2위가 될 것이고 은퇴할 때쯤에 이승엽의 통산 홈런 기록도 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성기 기량이나 통산 성적이나 이승엽을 압도할 만한 성적은 아닙니다. 양준혁은 전성기 시절 타격 성적 리그 1위였고 그 전성기가 15년 정도 이어지며 아주 좋은 누적 성적을 쌓았던 선수입니다. 이승엽이 은퇴 전에 통산 승리 기여도 순위는 양준혁을 못 넘겼으나 통산 2루타, 홈런, 타점, 득점 등 다른 성적은 양준혁을 밀어냈습니다. 그나마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이승엽 다음 가는 타자를 꼽으라면 저는 양준혁입니다. 정리하자면 추강 대업 4명을 빼고 한국인 최고 타자를 리그별로 꼽자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약지만은 빼고 최희섭,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백인천, 김태균, 이종범,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양준혁, 최정, 김태균, 이종범이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김태균, 이종범, 최정은 이승엽하고 비교해서 앞선다고 할 수 없으니 탈락. 양준혁은 성적 자체는 이승엽보다 좋지만 이승엽이 전성기 8년이 없었기 때문에 1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해외야구 경력이 없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한국 야구 역사에서 이승엽을 넘을 만한 선수는 없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이대호는 넘사벽입니다. KBO 역사로 비유하면 이대호는 타이론 우즈급 외국인 타자였고 이승엽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롯데, 한화에서 선수 생활을 했던 가르시아급 타자였습니다. 백인천은 김강민, 손시현, 조인성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범, 김태균, 이병규는 존재감이 미미한 선수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 되는 선수들도 한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승리기여도 탑5 안에 드는 대타자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대호가 1위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최희섭은 나름 전성기였던 시즌이 2시즌 정도가 있었고 성적이 괜찮았으나 평균보다 조금 나은 정도라 리그에서 손꼽히는 타자였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이후 트리플 A에서도 평균 미만이었고 기량이 계속 하락하며 결국 KBO로 진출했고 KBO에서도 리그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호와 이승엽을 넘을 만한 성적은 아니었고 그나마 630경기 정도에서 커리어를 마감했으니 짧은 메이저리그 2년 커리어만으로 이승엽과 이대호를 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추신수가 1위, 전성기 2년만큼은 리그에서 상위 15인 안에 들었던 강정호가 2위, 일본 프로야구 4시즌 동안 리그 최상위권 타자에 메이저리그 평균 레벨 한 시즌을 기록한 이대호가 3위, 한국 프로야구 최고 타자이자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한국인 타자 기록 3위를 기록한 이승엽이 4위, 즉 추강 대업 이 순서가 맞습니다.